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널널한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10일 오전 9시 45분입니다. 미토스가 드디어 일반에 공개가 됐습니다. 문제 미토스죠. 다만 그 이름이 미토스가 아니고 다른 이름으로 공개가 됐는데 페이블 5라는 이름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이 모델이 미국 시간으로 6월 9일에 공개가 됐고요.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새벽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시간 써보지는 못했는데 대략 한 30분 정도를 사용해 봤습니다. 왜 30분밖에 사용을 하지 못했냐면은 불과 30분 만에 제가 가지고 있는 토큰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요금제는 맥스 요금제를 110달러를 내고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플랜의 한도를 모두 소진하는데 겨우 30분밖에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떤 작업을 했고 뭐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는 영상 후반부에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써보고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정말로 이제는 퇴사를 논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직군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소위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는 분들 있죠. 그 중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도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정말로 이 퇴사에 많이 좀 가까워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채널 이름도 좀 바꿔야 되나 지금 고민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등등등 말씀을 드려볼게요. 엔트로픽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페이블 5 모델이 공개됐다라고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보시면 될 텐데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껴드리자는 차원에서 제가 간략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페이블 5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델이죠. 근데 모델인데 기존에 이제 클로드 모델 중에서는 이제 최외 하위가 이제 하이쿠, 그 위에 소넷, 그 위에 오프스 모델이 있었는데 그 위에 급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다름 아닌 미토스 급이라고 해서 하나 더 생겼고요. 기존의 오프스 모델보다 한 등급 더 높은 등급입니다. 자, 가장 뛰어난 성능을 가진 모델이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미토스급이니까 이전에 이제 그 미토스 프리뷰가 공개가 되면서 한간에 이제 조금 회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가 이제 그 글래스윙 프로젝트에 이제 쓰이게 되면서 이 보안성과 관련돼서 매우 강력한 기능이 있다라는 게 이제 알려진 사안이었죠. 그래서 얘가 이제 기존에 이제 보안 취약점 탐지,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에 대한 그러니까 코딩 능력이 향상하면서 자연스럽게 보안 능력이 향상한 경우인데 문제는 너무 능력이 과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들이 이 미소스 프리뷰 때문에 이제 해킹에 이제 무방비로 노출되는 그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이제 공개를 미뤄 오다가 이 미토스급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제 소위 이제 안전장치를 좀 추가해가지고 탄생한 것이 페이블입니다. 어쨌든 얘는 대단히 중대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기존 모델들에 비해서 한 문제에 더 오래 집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집중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환각 현상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많이 줄었다라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얘가 며칠 동안 스스로 혼자 작동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러려면 이제 토큰을 어마어마하게 쓰겠지만 재밌는 건 어떤 분야에서 그런 작업이 가능했냐면 금융, 그 다음에 일반 R&D, 그 다음에 경제, 법률 등 소위 우리가 이제 전문 분야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여기에 대해서 아주 높은 자율성으로 아주 오랫동안 AI는 쉬지 않고 작업을 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그 복잡한 프로젝트 방금 말씀드린 금융이나 이런 부분에 주도적으로 수행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특히 이제 법과 관련된 부분이죠. 이제 변호사 하시는 분들은 조금 피곤해질 수 있겠다. 그리고 또 생각이 드는 게 회계사 분들도 조금 머리가 많이 아파지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페이블 5의 성능을 보면은 기존 오프스 대비 에이전트 코딩 능력이 얼마나 향상됐냐 이렇게 SW 벤치 프로 기준으로 보면은 10% 이상 향상이 됐습니다. 굉장히 높은 향상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갑자기 워프하듯이 성능이 좋아지거든요. 특히 이제 그 프론티어 코드 기준으로 보면은 오프스 4.8이 13.4%였는데 29.3%로 굉장히 많이 증가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내용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런 거야 사실 좀 그냥 그러려니 할 부분이겠죠.
있죠.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지금 내용 보고 좀 놀랐던 것이 크게 두 가지인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만 좀 정리를 좀 먼저 하자면, 지식 노동 환경에서는 이제 급격한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특히 이제 문서를 보면서 차트라든지 이걸 보고 해석해서 문제 해결을 하는 능력이 대단히 향상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금융과 관련된 트레이딩 분석 평가, 이 부분이 일반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이 부분인데, 이전 처리 능력이 아주 많이 향상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학 수식, 도표 같은 걸 보면서 수치 추출하는 부분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됐고, 정말 당황스러운 건 개발자 입장에서 이제는 스크린샷만 잘 준비해도 웹앱 정도는 아예 스스로 소스코드를 자동으로 재구성하는 단계까지 왔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부분이 좀 눈에 띄는데, 게임을 오직 비전 정보만을 이용해서 클리어를 했다고 합니다. 포켓몬 파이어 레드를 그렇게 클리어를 시켰다고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클로드 코드가 컨트롤을 해요. 즉 게임의 어떤 화면이라고 하는 것만 스크린샷으로 얻어낸 다음에, 그러면 결국은 이제 키보드 입력을 해줄 수 있게 AI가 키보드 입력만 할 수 있게 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게임을 완전히 끝냈다라고 하네요. 이 수준까지 왔다라는 게 이제 뭘 의미하는 거냐? 여러분이 그 뭐 오픈클로라든지 아니면 에르메스라든지 소위 이른바 AI 비서와 관련돼 가지고 한동안 좀 떠들썩했죠. 아마도 곧 이 AI 비서와 관련된 내용이, 기술적 발전이 획기적으로 될 것이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제 결국은 이제 토큰 사용량이 문제긴 한데, 왜냐면 이제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가 크기 때문에 토큰 사용이 많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지를 넘어서 이제 이렇게 되지 않을까, 비디오 데이터를 보면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은 모니터 화면이 되겠죠. 이 화면을 보면서 스스로 정말 제대로 알아서 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머지않아 AI 비서와 관련된 내용이 계속 언론에 회자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밌는데, 물리학의 기본을 그 바탕에다 두고 그 다음으로 응용하는 게 가능해졌다라고 합니다. 태양계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는데, 행성의 궤도 운동을 도출한 다음에 일식을 예측을 해봤는데 이게 제대로 맞아 떨어졌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웹 UI 하나를 만들었다가 아니고요. 핵심은 이런 웹 UI, 웹 기반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라 물리학의 기본 원리를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피지컬 AI하고도 좀 관련이 생길 것 같고,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AI가 이제 물리적인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그걸 바탕으로 뭔가 설명하기 시작한다라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그리고 안타까운 소식은, 안타깝다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루비로 돼 있는, 루비로 작성된 어떤 코드가 있었는데 이게 5천만 줄 정도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사람이 어떤 팀을 짜가지고 한 2개월 정도 걸릴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페이블 5한테 시켰는데 단 하루 만에 완료했다고 합니다. 단 하루 만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지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소위 이른바 시니어 분들, 지금 현재 40, 50대를 살고 있는 분들,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AI 시대에 굉장히 큰 수혜자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분들의 퇴사도 생각보다 이제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C나 C++로 되어 있는 기존의 이제 레거시 코드 이런 것들을 러스트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프로젝트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게 전환이 생각보다 잘 돼요. 다만 이제 기존 레거시 코드에서 이제 그 구형 코드가 가지고 있는 추적의 한계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정확하게 옮겨내는 것에서 일부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 같습니다. 노드.js 베이스로 되어 있는 걸 스프링 부트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식의 변환도 너무 쉽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레거시 시스템, 이제 구형에서 이제 이런 게 가능해진다면, 그러면 구형 시스템을 새로 신형으로 바꾸면서 이 구형 시스템을 개발했던 기존 시니어들이 여기에 대한 이제 이해도가 높으니까 이걸 변환하는
전환 작업에 참여를 하실 거 아니에요? 이 전환이 완료됐다라고 한다면 시니어들도 이제 마음을 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에이전틱 코딩 부분에서 보면은 이게 성능이 꽤 많이 향상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런 수치만 가지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꽤 높은 변화가 확실해 보인다. 그래서 이 페이블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은 얘는 오프스 클래스 위에 새로 생겨난 미토스 클래스입니다. 거기에 첫 번째 모델로 이제 페이블 5가 나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공식 로고인데 약간 좀 우리 동양화 같기도 하고 뭐 느낌이 좀 묘합니다. 그래서 페이블 5랑 미토스랑은 뭐가 다르냐? 네, 사실상 같습니다. 같은 모델이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모델 자체는 이제 같은 모델인데 뭐만 다르냐면은 바로 이 세이프 가드 유무만 다릅니다. 이 세이프 가드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기능 일부를 디세이블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미토스 5 같은 경우는 진짜 미친 듯이 야, 너가 한번 해킹 한번 해봐. 예를 들어서 이런 요구를 했다 그러면 아무 제약 없이 능력 치기를 풀파워로 써가지고 해킹을 했는데, 네. 이 페이블 5는 그 부분에서 그렇지 못하도록 막아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이버 보안이라든지 생물학, 화학, 뭐 이게 이런 부분들, 그리고 디스틸레이션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청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오프스 4.8로 처리를 하게 된다라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미토스가 사실상 오픈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안과 관련돼서 한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이 보안 능력을 가지고 만약에 타인의 무엇에 대해서 타인의 자산에 대해서 뭐 취약점을 찾는다든지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라면 뭐 이렇게 안전하게 다듬어서 저런 걸 못하게 막아주는 건 괜찮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얘가 가지고 있는 해킹 능력을 만약에 내 리소스에다 대고 한다면, 즉 내가 만약에 어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거예요. 만약에 그래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이것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운영 중인 서비스에 대해서 뭔가 해킹을, 이른바 모의 해킹이라고 하죠. 모의 해킹을 실시해 보는 것은 얼마든지 이건 제약이 없겠죠. 내 서비스니까. 그리고 이거를 코드 레벨에서 점검한다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뭐 오히려 바람직할 겁니다. 나올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사전에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적용을 해보시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여준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엔트로픽은 능력의 양면성에 대해서 시스템 카드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을 하고 있냐면, 생화학 무기와 관련된 어떤 그 선이라는 게 있으면 그거를 얘가 이제 넘냐 안 넘냐를 따져봤는데 웃긴 게 뭐냐면 넘지 않았다기보다는 아슬아슬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 자체마저도 불분명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생물학 분야에 대해서 되게 재밌는 테스트가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됐냐? 일반적 수준의 생물학 박사, 그러니까 한마디로 흔한 생물학 박사가 이제 페이블 5를 쓴 거죠. 그렇게 했더니 그냥 순식간에 세계적 전문가 팀을 능가하는 현상이 관찰됐다라고 합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결국 전문가들 사이의 지식 격차를 사실상 무력화했다라는 게 이제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소위 이른바 시니어급이 있겠고, 뭐 이제 그 석학급이 있겠고, 뭐 이런 뭐 이제 뛰어난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다 대고 이제 주니어 플러스 AI 서비스만 잘 활용하시게 되면 누구나 이렇게 되는, 적어도 거기에 준하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 AI를 쓰지 않고 뭐 하여튼 며칠 한 72시간 정도 수행해야 되는 어떤 연구 업무를 AI를 이용을 했더니 겨우 16시간 만에 끝내줬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했는데 그 뛰어난 능력만큼이나 마음도 곱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전에 오프스 4.8 때도 언급됐었는데 그 정직성에 대한 이야기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더 향상이 된 것 같습니다. 모델이 테스트를 하거나 채점을 하거나 이러는 상황을 매우 높은 수준으로 계속 인지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걸 표현을 안 했답니다. 그러니까 AI 모델을 이렇게 모니터링 하면서 얘가 인지했는지 못했는지 인간은 알고 있었는데 결국 겉으로 드러내고 표현을 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AI는 더 강력하게
스스로를 은닉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 안전성 평가라는 결과 자체를 내가 믿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정직성, 신뢰성에도 분명한 한계가 확인이 됐는데 인간하고 똑같이 오류가 있었음에도 검증을 안 하고 오류 없어요, 정상이에요 라고 보고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실제 오류가 20개 있었는데 1개 정도 있었다고 과소 집계를 한다라든지 이런 현상이 발견됐고요. 그 다음에 실행하지도 않은 테스트를 보안 이슈 발견이라고 거짓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더 가관인 건 뭐냐면 리뷰를 피하기 위해서 자기가 만든 코드를 사람이 작성한 것처럼 위장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네, 현재 여기 단계까지 와 있죠. 그러니까 AI는 지금 예, 어쨌든 잘못된 줄 알아도 행동하는 현상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있고 이것은 대단히 큰 위험입니다. 왜냐하면 AI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강력함이 있는데 이 강력함이 우리 인간들이 원하는 방향과 일치하면 상관없지만 다른 방향으로 달라진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머리가 많이 아파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직 인간 엔진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인간 엔지니어를 대체할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라고 판단했다라고 합니다. 자, 개인적으로 클로드 코드를 사용을 하면서 클로드 맥스 요금제를 플랜을 사용을 하면서 어떤 새로운 모델이 나올 때마다 그때마다 제가 운영 중인 www.nuller.co.kr 사이트에 대해서 매번 보안성 평가를 새로 했습니다. 매번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코드 리뷰를 실시했다 뭐 이런 건데 이 코드를 리뷰를 실시할 때 제가 가장 크게 관심 있게 신경 쓰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첫 번째는 보안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능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지. 그 다음에 어차피 소스를 전수조사할 거거든요. 그래서 뭐까지 요구했냐면 잠재적인 것이 있죠. 잠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오류, 버그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달라고 했고요. 지금 현재 nuller.co.kr은 AWS 환경에서 운영 중입니다. AWS 환경에서 운영 중이에요. 프론트는 Next.js, 백엔드는 스프링 부트,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PostgreSQL 기반으로 되어 있고요. 전형적인 그냥 일반 LMS 서비스라고 할 수 있죠. 핵심은 이겁니다. 얼마 전에 오프스 4.8이 출시가 됐었는데 그때도 보안성 평가 이런 내용들을 다 했고요. 그리고 발견이 된 모든 결함이라고 하는 걸 싹 다 이미 고쳤어요. 그래서 패치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새로 나온 페이블5한테 이런 문제는 없는지 검증해 달라고 요구를 한 거죠. 일단 클로드 코드를 실행한 다음에 모델 명령을 실행해서 바꿔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기본 모델인 오프스 4.8을 쓰게 될 텐데 페이블을 쓰겠다고 페이블5를 쓰겠다라고 선택을 해서 바꿔줘야 변환이 일어납니다. 모델 변환이. 그리고 제가 보안성 평가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기본적으로 그 노력 제어 부분, effort control 부분을 X-High로 놓고 출발합니다. Max까지는 제가 안 쓰는데 X-High까지는 올려주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조합이 페이블5에 X-High effort control 를 적용을 한 거죠. 그래서 2026년 6월 10일 오전 9시 30분에 이 보안성 평가 및 결함 평가 그래서 코드 리뷰를 실시를 했어요. 실시를 했더니 7시 30분 당시에 약 한 4% 사용됐다고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딱 10분 만에 50%가 소모가 됐습니다. 물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이런 식으로 대규모로 병렬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리뷰를 함에 있어서 이제 보안성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버그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각자 따로 돌리다 보니까 하나의 소스에 대해서 데이터에 대해서 여러 개의 이제 에이전트가 동시에 달려들어 가지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사용 시간이 폭발적으로 늘게 된 거고 각 에이전트별로 지금 보시면 5분에서 이제 10분 사이에 어떤 시간을 쓰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많이 토큰이 소모가 됐습니다.
됩니다. 그리고 진행이 되는 동안 제가 중간에 확인을 좀 요청을 했어요. 도대체 얼마나 더 걸릴 것 같냐. 한 15분 정도 지났을 때. 그랬더니 얘가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뭐 이렇고 저렇고 뭐 변수가 있는데 뭐 등등등 순조로우면 얼마 안에 끝날 것 같다는 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그리고 이제 이런 게 뭐 비슷한 시간이 걸린다는 게 현실적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 정직성 문구가 항상 아른거리죠. 나는 저 말을 신뢰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깊은 고민을 더 하게 됩니다. 어찌됐건 결과는 8시 2분에 완료가 됐는데 네, 그랬더니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여기에서 크리티컬한 게 3건, 하이, 대단히 높은 결함이 16건, 기타 등등이 25건이 발견됐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현재 운영 중인 모델은 오프스 4.8 기준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된 거였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갑자기 너무나 많은 결함이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제가 고민하게 되는 건 그런 거예요. 얘가 하는 이 말을 나는 도대체 신뢰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고민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 분석한 결과를 확인해 보니까 뭐 회원 가입 부분, 그래서 사용자 계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결함을 몇 가지 찾았는데 인증과 관련돼 있다 보니까 그리고 계정을 도용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매우 높은 등급으로 자동으로 분류를 하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다 보니까 이 유료 콘텐츠가 도용될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사용자, 특히 인가된 로그인한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시스템을 손상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이 가능성 여부를 파악을 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제가 유의미하다라고 보는 건 뭐냐면 이것과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제가 이런 부분들은 확인을 하고 있었거든요. AI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그 지금까지 썼던 어떤 모델도 이 부분을 전혀 인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완벽하게 이번에 새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지금 확인해 보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봤고요. 그 외에도 아직 공개되지 않은 기능이라든지 서비스에 올라가진 않은 거죠. 배포되지 않은 기능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잠재적 오류라고 하는 부분이 판별이 돼가지고 저한테 보고가 됐는데 좀 놀라울 정도로 매우 정확하게 탐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좀 흥미로운데 시스템 초기부터 이제 이어졌던 이때는 이제 뭘로 개발을 했냐면은 이게 아마 소넷 모델로 개발을 했을 텐데 소넷 4.5로 개발할 처음에 이제 서비스 개발이 시작이 됐는데 이때부터 이어져 오던 몇몇 결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오류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다 수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의 연장선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어떤 무엇이 있는데 그 연장선에 해당되는 문제가 기존의 모델들은 다 해결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얘는 이게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어떤 문제가 추가적으로 더 있다라고 저한테 보고하면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 결론은 뭐냐? 자, 여러분 지금 만약에 내가 웹 서비스를 하나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지금 즉시 코드 리뷰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상당히 좋은 훌륭한 결과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게 될 거다라는 생각이. 자, 어쨌든 새로운 모델이 나올 때마다 이제 확확 좀 뭐가 바뀌고 있는데 그 변화의 속도가 이제는 1개월도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1개월 미만까지 가고 있는데 솔직히 지금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겨우 한 달 만에 또 뭐가 바뀌었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과연 딱 정확히 1년만 지나서 1년 후 오늘 27년 6월이 됐을 때 나는 지금 무슨 영상을 촬영하면서 여러분들께 무슨 말씀을 드리게 될까? 그때도 나는 이 개발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게 될지, 지금과 그 관점이 같을 것인지 이런 것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네, 정말 속도가 빨라도 너무 빨라서 이제 따라가는 게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바이브 코딩 같은 걸 할 때마다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기본이 중요하다, 기초가 중요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했거든요.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점차 지금 현재 드는 생각은 약간의 의문입니다. 과연 그렇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을까? 물론 이제 기술 부채와 관련된 걸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글쎄요. 네. 최초에 인제 하이 레벨 언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기계어라는 거만 쓰다가 그래서 하이 레벨 언어가 나왔을 때, 고급어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전문적 지식이 없어도 이 고급어 정도의 문법만 알면 네 하드웨어를 움직일 수 있었거든요. 어 거의 지금 이런 정도 뭐 인제 이거보다 더한 변화겠지만 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내가 C 언어만 알면 되지 그 기계어 코드 혹은 어셈블리까지 내가 알아야 되냐. 이거 몰라도 C 언어 잘할 수 있잖아요. 그게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른바 그 기술 부채라고 하는 부분이 생각보다 빠르게 예 문제의 중심에서 벗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부채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 2026년 6월 현재 타당하냐라고 물으면 제 대답은 이제 세무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네, 기술 부채를 고민하고 뭐 바이브 코딩 할 때마다 이제 그런 말을 하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애매하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AI 때문에 우리의 삶은 신속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가 어떤 것인지 차분하게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 그것이 큰 문제로 발전하기 전에 그런 문제가 우리의 삶을 덮치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태도가 아닐까라는 사견을 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